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7일입니다.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또 당대표 됩니다. 이건 다 자기가 다 뽑아놨는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경쟁자가 없습니다. 경쟁자. 그래서 연임이 됩니다. 이게 연임이 아니고 독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해야지. 이 대표의 연임을 띄우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연임요? 독재를 하는 것이, 독재는 그 다음 순서 이미 정해져 있죠. 누가 나옵니까? 누가 여기다 경쟁을 합니까? 한 서너 사람 허수아비들을 세워놓고 하는 것. 이게 독재가 전체주의 정당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 방탄 시즌2를 갖다 언론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나는 게요. 이재명이가 헌법재판소라든가 또는 재판소로에 재판받으러 가거나 어디 공식 갈 때는 이렇게 탁 태극기를 달아요. 거기다 세월호 마크 하나 딱 한번 달고 말이죠. 선동선전이 거기 잘 배어 있는데요. 저 사람이 태극기를 달 자격이 있나, 배지를 달 자격이 있나, 저는 항상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에다가 국민들한테 말이지, 이 선거 기간 중에 중국 공산당을 갖다가 찝쩍거리지 말라. 중국을 찝쩍거리지 말라는 건 중국은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그죠? 6.25 때 우리나라를 북한하고 같이 침략했던 바로 그 중국 공산당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건 모택동. 네. 마오쩌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모택동이라고 그럽니다. 모택동. 네. 원래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택동. 네. 꼭 이 배지를 달고 다녀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리고 쎄쎄 중국한테 쎄쎄만 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만 하면 된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배지를 달고 다닙니까? 그리고 북한은 우리의 북한. 김정일, 김일성을 폄훼하지 말라 하고 국민들한테 충고를 한 사람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저런 당이, 당대표가 돼 있는 당이 저런 말을 다 틀어놓고 말이죠. 찍은 국민들은 뭡니까? 쎄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중국 신문이 말이죠. 중국 언론이 한국의 영웅이라고 또 이재명을 또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죄가 말이죠. 자기는 뭐 정치범이냐 하는데 정치범이 어디 있습니까? 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례 신도시 등등등등 위증교사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문재인 검찰에서 시작한 수사들입니다. 그걸 잠깐 덮어뒀다가 있는 걸 다시 제대로 수사를 하라는 국민들의 정말 열망에 의해서 다시 수사한 것일 뿐입니다. 그 수사인데 그거 수사를 갖다가 만약에 저 문재인 검찰이 시작 안 했으면 완전히 엎었을 뻔했어요. 윤 대통령이 엎었을 뻔했어요. 그거는 이제 다 역사가 있으니까 그거는 차마 투쟁을 못하고 속이지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좌파들도 다 알잖아요. 그걸.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거라는 거. 자, 위증교사 혐의, 검사도 아닌데 검사라고 사칭하는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거에 대한 재판이 위증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이게 나올 때는요, 이거는 벌써 증거, 녹취, 본인이 위증한 사람이 반성을 하고 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처벌받겠습니다. 처벌을 각오하고 위증한 처벌을 각오하고 위증하면 말이죠. 그 처벌을 더 받습니다. 하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부 거의 다 확보가 돼 있죠. 녹취록까지 돼 있는데 뭐라 합니까? 자, 위증교사 혐의
유창훈 판사가 그랬죠. 이재명을 살려준 유창훈 판사가 저번에 하마터면 구속될 뻔, 다 국민들 다 누구나가 구속수사라고 다 예측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냐? 바로 유창훈이가 살려준 겁니다. 좌파 판사 중에 좌파라고들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런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 판결 서두에 불구속 수사하면서 구속 안 시키는 이 결정문에다가 앞에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대전제예요. 지금 판사가 벌써 소명되었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당대표이고 하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해가지고 살려준 거 아닙니까? 구속수사 안 한 거 아닙니까? 구속됐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날 이런 혼란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이렇게 된 것은 국가의 운명이고 국민이 자초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배지를 꼭 달고 나와요. 태극기 배지를. 제발 좀 그거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쎄쎄하라며 쎄쎄하라는 사람이 태극기 달고 쎄쎄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 앞에 왜 태극기를 달고 나와요? 우리 북한, 우리의 북한이라고 한 사람이 김일성, 김정일을 폄훼하지 말라고 국민들한테 충고한 사람이 어떻게 태극기 배지를 부끄러워서 달고 나갑니까? 예. 참, 저는 저거 볼 때마다 재판 출석할 때마다 저렇게 딱 태극기를 달고, 또 이번에는 세월호 마크 딱 그 위에다 달고 또 뭐 하나 달고 나오시지 뭐 안 달고 나왔네. 양복에다가 배지 탁 달고 나오는 저 모습 보면서 정말 그 위선이라는 것. 대한민국 언제쯤이면 저 정치인들이 좀 정상적인 좋은 인간 마인드를 갖고 정말 선한 정치를 하게 될까요? 불가능할까요? 하기사 조국 땅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래가지고 뭐 십몇 명을 비례정당을 만들어 놨으니 뭐 더 아니 1심에서 2심에서 말이죠. 실형을 받은 사람이 이러면서 말이죠. 아유 저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할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이걸 또 응원한다고 또 문재인은 또 뭐 격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보니까 이 개딸들은 또 화가 나서 어이 우리 주군 외에는 당신의 이 조국이는 주군이 아니야.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저항을 합니다. 또 그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들은 싸웠다가도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움직이면은 또 같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저 그냥 박치기를 하려고 달려듭니다. 언제쯤 저 민주당을 혼낼 수 있는 국민들이 될까요? 헌법에 충실한 정당을 국민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헌법에 완벽하지 않은 소위 반헌법 정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위헌 정당이라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붙는 그런 사람들이 친중파, 친북파들이 대한민국의 주적인 친북파, 종북 세력들이 어쩌면 승리하고 이기는 그 나라가 됐는지 개탄할 뿐입니다. 네. 자, 연임론 또 당대표 되게 돼 있었다 이런 얘기죠.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2022년 대선하고 전당대회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당 체질 자체가 완전히 친명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압도적인 이재명 원톱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연이무제 의지만 있다면 뭐 사실상 경쟁 상대 눈 깜빡해가지고 왼쪽 윙크를 해서 들어가 끝. 상황 끝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우원식이라든가 정청래, 박찬대 등 모두 친명으로 분류됩니다. 친명인데 내가 나갈 텐데 하고 짐 아니옵니다. 상간마마 나가십시오 하면 끝입니다. 이거는. 예. 친명 적자 경쟁에 이제 흐릅니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다스린다? 다스리지는 않지만 입법권을 갖고 있다? 이야, 이거 정말 참으로. 그러나 국민이 선택한 거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야권 전체적으로는 조국 혁신당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긴 나옵니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CBS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추대로 한 번 더 하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이 약진으로 야권에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서 자칫하면 야권 지지층의 분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재명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친명당이, 친명계가, 여러분 김준혁이란 사람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양문석이란 사람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분들 저는 아주 호위무사일 것이다, 두고 보라 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아, 양영태 말이 맞았구나. 저는 진작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호위무사들을 딱딱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법과 원칙이 아닙니다. 법은 지임이 법이고, 그거 보십시오. 한번 두고 보시면 아마 서부 활극이 일어날 듯 싶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 친명민주당 대 친문조국당, 조국당으로 야권이 갈라지고, 또 조국이가 대선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이재명의 리더십을 구축하려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문재인은 전날 조국 혁신당 당선인 12명을 만나가지고요, 거기 인사시키러 또 간 거 아니습니까? 조국이 인솔을 하고, 거기에 이제 보스가, 우리의 보스는 문재인이다, 이거 아닙니까? 예. 거기 가서 정권 심판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하고, 또 문재인은 한마디 탁 위로를 하면서 힘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러자 친명이 조국에 대해서 견제에 들어간 모습이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일부 친명 인사들은 조국 혁신당의 영입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요, 차기를 두고 이 조가 경쟁할 가능성이 큰데 야권은 무조건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공약했지만 조국 혁신당이 12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공약 실천을 위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둘 중에 하나가 합쳐가지고 대권 경쟁 다 먹은 듯이 얘기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거죠. 아니, 범죄 혐의자는 재판을 받아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감방을 가든지 안 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간과하고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디로 가나. 가는 길이 정상적인 길이라면,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판단하면은 어떤 길을 가는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금까지는 믿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유창훈 판사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 줄 압니까? 우리 법, 국제인권법이 또 나타나서 또 국제인권을, 우리 법을 하고 사람 국민들을 웃기고 복장 터지게 만들 줄 압니까? 사법부가 아직도 배열 중일 겁니다. 그 잔해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우리 법이 많잖아요. 국제인권법이 많잖아요. 선거 지연을 시켰던 김미리 부장판사 이름이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판사가 말이죠. 어떻게 얼마나 잘했길래, 예? 공판 한 번 열지 않고 3, 4년을 지나고 또 한 자리에 3년이 그게 맥시멈인데 4년까지 놔둬가지고 담당을 갖다가. 이야, 정말 재밌는 현상이 대한민국에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대로 있지만 조금 지나 보십시오. 사가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정치 역사를 쓰는지 한번 두고 볼 얘기입니다. 재밌는 드라마가 펼쳐질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